무서운 강남의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자, 그분들이 모인 집단에서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이 부분을 기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목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무서운 강남의 상승세 계속된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난 제 영상들의 댓글들을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친구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네? 라고 댓글에 올라온 것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폭락한다, 떨어진다, 급격히 떨어진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각 개개인의 사람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하에서는 강남이라고 하는 전체 틀을 놓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나타나는 몇 명의 영글자의 무너짐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고 싶어요? 아니면 팔고 싶어요? 지금 또 들어오다 보니까 채팅창에서 저를 거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거시지 마시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안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빙빙 돌려서 말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판단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함부로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고요? 글쎄요. 얼마나 부동산 공부하셨는지, 얼마나 부동산 투자하셨는지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세게 얘기하죠. 별로 투자도 안 해보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거나 상승장 몇 번 경험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기껏해야 7, 8년이나 경험했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함부로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 듣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방송하는 목적은 혹시나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채널 들으시면 되는데. 자,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죠? 갑자기 채팅창에 이런 얘기 올라오니까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순간적으로 까먹었던 것 같은데 토제 풀리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가 주도가 되고 일주일 만에 폭등했고 순식간에 2억 뛰었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일 겁니다. 이 모였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정보는요. 떨어진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심각하다라는 정보가 아니라 가능하면은 내가 원하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정보들만 수집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홈쇼핑 10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 결국 이 좋은 물건들을 10분이 지나면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 홈쇼핑이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서 지금 신고가를 찍습니다. 뭐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조급해하는데 이 방에 없는 누군가는 신경을 쓰고 있나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현상들이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 하나와 이것들을 이용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 이 중에 있으시겠죠? 강남을 들어갈 때 지금 들어가라? 아니라는 얘기죠. 강남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강남이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상승 베팅에 쏠렸을 때는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발생됐을 때 그때 매입을 하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 입으로도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강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죠. 단지 붐업이 돼서 여러분들이 비싸져 버린 강남의 가격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토제 족쇄가 풀린 강남 3구 6월까지요. 상승세가 계속된대요. 상승세가 계속되는데 6월까지랍니다. 이 기사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업계는요, 또 요즘 나온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열기가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7월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것이다. 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오른다라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투자하면서 경험이 있었던 부분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규제가 들어오면 수요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갑자기 수요가 멈추거나 축소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기사에서도 6월까지는 상승세가 계속된다. 자, 그러면 이 기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남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이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기사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기사인데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혹시 계속된다고? 상승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이게 결국 나의 입장에 의해서 무언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는 현상, 이게 보통 기준점 효과, 앵커링 효과라고 부르는 효과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서운 강남의 상승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작년 5, 6, 7, 8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대출 규제가 빨리 나올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위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상승이 계속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나비 효과가 만들어져서 정부로 하여금 규제를 강화시키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강남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우와 오른다 드디어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경험해 보셨고 재작년에도 경험해 보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정부의 입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김지수님께서 잠실이 30억이라고 딱 찍어버리는 앵커링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전반적인 가격을 올릴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장기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실이 30억이라고 딱 찍어버리는 앵커링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장기적으로는 잠실이 40억, 50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제가 예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잠실이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격이 음마아파트가 옛날에 분양가 1억 얼마에서 지금 몇십억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부침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수십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공통의 패턴이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우르르 들어와서 비싸게 샀다가 무너지고 비싸게 샀다가 무너지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실이 30억이든 40억이든 5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나 그 올라감 속에서 누군가 무너지는 영끌했던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들어왔던 사람이 무너져서 단기적인 급락과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을 이용한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잠실이 30억이면 어떻고 40억이면 어떻고 50억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보통의 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서울의 안전한 핵심주로 몰린다라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레밍스처럼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패턴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 떨어진다? 잠실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생각보다 약한 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무너져서 또다시 애매해지는 상황과 가격이 하락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강남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스팟이죠. 특정 시점이죠. 특정 시점에 오르니까 정부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갭 투자 허용하고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오세훈 책임론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세훈 시장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들 계시죠? 그래서 자기 지지율 올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게 되면 반대급부의 반발이 심해지면 바로 패를 뒤로 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여러 번 많이 느끼셨죠? 자,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칠인지 어저께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상속세 부분 바꾸겠다고 했던 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은요, 원래 그쪽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부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듯 하니까 뭔가 또 바꾸고 있죠? 정치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곳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잠삼대청이 급등했다라고 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평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잠삼대청이 난리가 나서 오른 건 맞는데 그 나머지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작구, 기타 등등 이런 곳들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올라가는 모습들이 아니었잖아요.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 가계대출 폭증했으니까 긴급 점검. 자, 그 다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 박상우 국토장관이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겠다. 이거 풀어준 거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조금만 이상해지면 바로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제에 그런 부분을 만지작 하고 있다란 얘기죠. 자, 보통의 개미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정 없이 너무 올라가서 조바심이 가는데 걱정인 건 30억 하던 게 35억 갔다가 다시 30억 가면 다행인데 30억 같은 게 40억 갔다가 37억 정도로 조정되면 지금 안 사면 큰일이라 매수세가 붙는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철저하게 일반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서 저는 하루 이틀 했던 사람 아니죠.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이 100% 맞는데요. 이 중에서 경험을 못 해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30억 갔다가 30억 가면 다행인데 30억 같은 게 40억까지 갔다가 37억 정도 되면 내가 투자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시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고 계신 거거든요. 뭐 이상한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서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죠.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요, 그 과정에서 하락이라고 하는 또는 조정이라고 하는 위축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고요. 그 위축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졌던 게 과거에서 일어났던 공통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패턴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억 갔다가 30억 가서 사면 싼 것 같고 37억 가면은 내가 투입되는 비용이 되게 많아서 못 살 것 같다고 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오히려 흔히 말하는 갭 투자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봤었을 때 오히려 가격은 올라갔는데요. 투자 자금은 적게 들어가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게 이 바닥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금액이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하는 투자, 그것들이 그 상황에 만들어지고 실제 승자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딱딱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격이 주춤하거나 흔들렸을 때 그거를 이용하는, 그 시장 상황을 이용하는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럴 때는 항상 정부의 입을 지켜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호가가 올라가는 강남을 보면서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 패턴은 있죠.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식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을 가실 겁니다. 자, 이 패턴은 너무나 당연한 패턴이잖아요. 왜? 사람으로서 하는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당연한 패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유주택자 주담대 대출을 올 초, 연초에 열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일부 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일부 과열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과열되는 느낌도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정부는 이미 지난 2, 3년, 3, 4년 동안 해보니까 이거 참 약발 잘 먹히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대출 규제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보게 되면 어저께 신문기사도 나오고 계속 신문기사가 나왔지만은요. 지금 2월 달에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대출 제한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무분별한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DSR, 아까 말했던 DSR 이런 부분들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시장이 위축됐을 때 잘 써먹었던 보금자리와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과 같은 것의 금리를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요, 주변으로 번져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으로 번져나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기사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자, 보게 되면은 마용성까지 번져나가고 그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언제 번져나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김지수님이 아랫급지까지 확산되면 제가 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한 가지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랫급지로 퍼져나갈 때가 제 뷰가 바뀌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강남이 출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당연히 지금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정부가 뭔가 나오지 않았을 때 마용성까지 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글로 들어가게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대출 규제를 해서 확 죽어들면은 한계 접어들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대출 규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게 존재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해서 수요가
굉장히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요, 정부 대출 규제가 지금 현재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들을 세밀한 정밀 타격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2022년, 2023년, 2024년 내내 정부가 대출 규제로 여러분들의 심리를 죽이려고 들었더니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죽을 이유가 뭐가 있죠? 무엇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버렸는데, 한도가 줄어드는데, 들어올 사람이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는 소리일까요? 줄어드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뷰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지 못했던 부분 중에 저도 냉정하게 말하면 제일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얘기하시는 것들 있죠?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쟤는 답답하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가지고 해.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2009년에서 2012년도까지가 바로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되게 많이 오르기를 바랬던 사람이고, 그런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요, 수요의 감소, 정부 대출 규제로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제어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또는 제 얘기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로 얘기들을 하고 계시냐면요,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올랐던 장,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대전제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사기 전이라 여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이 쉬지 않았던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곳, 즉 외곽까지 넘어가면서 투자할 곳이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격마저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시장 사이클에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오르는 장은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아직 부동산 상승을 인지 못했을 때부터 개나 소나 다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그런 급등장까지가 정부의 규제가 안 먹히는 장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다수의 사람이 들어온 이후의 장에서는요, 정부의 규제가 너무나도 잘 먹힙니다. 이게 매번 그래 왔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네 얘기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되게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다 잘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 특정 시점의 흐름에 너무 영향을 받고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답변 드리는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현상을 근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강남이 신고가 찍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기사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70억 압구정 아파트, 현대아파트의 주인이 연예인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이촌동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모 대기업 회장님이 샀다라는 얘기가 있죠. 흔히 말하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우리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오른다. 사실 이분들은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얼마 전에 원베일리 60억 찍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당시에 샀던 사람을 보게 되면 코인으로
돈 엄청나게 버신 분이, 젊은 분이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밖에도 잘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라서 현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그 어떤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이분들의 움직임 속에서 이분들은 현금으로 70억짜리 하건 80억짜리 하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쉽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안드로메다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래서 살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주요 태층창에서 지금 언급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잠실, 강남, 현금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더 올라갈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거는요. 이분들은 통장에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상승을 원하는 우리들이요. 이분들이 가끔 몇 개 사서 신고가를 찍는 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마용성부터 옆으로 퍼져나가야 된다고요. 마용성으로 해서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용성을 사서 신고가를 찍는 경우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무나 막 사서 지금 신고가를 찍는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잠실하려고 했다가 잠실을 놓쳐서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라도 사야 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산 건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신고가는요. 그 다음 마용성을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이 마용성이 너무 올라서 못 사서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다음 단계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마용성에서 동대문으로 가고 동대문으로 가고 노원으로 갈 때 점점 강남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로망처럼 동대문과 노원에 대한 로망들은 사라지게 되죠. 수요가 급격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가격 시장은 강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갭매우기장이 연속해서 일어나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남이 상승한다 그래서 갭매우기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강남만 올라갔다 떨어지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스팟이죠. 중장기로 보게 되면 약하게 우상향을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약간 평평하지만 그래도 장기로 봤을 땐 살짝 우상하는 모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을 그때 발견했는데요. 잠실, 강남만 올라가는 신문기사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동네는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동네를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복귀를 하면서 느꼈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과 잠실 같은 곳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이 시작되거나 각종 호재들이 만들어졌을 때 올라가는 구조는 신문기사들, 기자들로 하여금 올라간 기사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주 자주 언급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거나 주춤하거나 약발이 안 먹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만 또 있다가 또 움직임이 시작되게 되게 되면 다시 움직이는 게 또 그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습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긴 시간 동안 강남 재건축 상승, 강남 재건축 사승, 잠실로 번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보신 분들한테 무슨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역시 강남이야. 강남은 계속 상승하네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호갱노노의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약하게 그 당시는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 상황이라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상향, 강남 급등 이런 기사들만 반복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강남의 우상향을 부인하지는 않겠으나
지금 현재 모습은 2022년, 3년, 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상승했다고 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벌써 3년 이상 반복하고 4년째가 이어지는 이 상황. 물론 4년째는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다르다. 작년 제가 아니다 대출 규제라는 것들이 나올 거다. 아무도 대출 규제 얘기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이번에도 이제는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강남이라고 하는 최고의 입지는요. 시장이 하락하는 하락장조차 지금 알고 계신 지금 2, 3년도 동안 보고 계셨던 상승, 주춤을 반복하는 시장이고요. 나머지 그 이하 시장은 듣보잡인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 되실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자, 이 방에서도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약간 부정 타는 소리를 한 것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도 우상향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양다리 걸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친구는 교묘하게 양다리 걸치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거지만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사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강남의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강남을 갭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도 얼마 전에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갭투로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죠. 그럼 그때만 있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없을 것 같느냐?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도 강남의 갭투로 훨씬 더 싼 투자 금액으로 들어갔던 사례가 존재했고요. 이것들은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올라가는 상황에 자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꾸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막 채팅창도 보고 제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긴 한데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약간 몰아치는 듯한 느낌의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거시적인 시각, 투자자가 거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을 가격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하는 명목 가격 하에서 명목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후배들도 그렇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 똑같아요. 30억짜리가 40억이 됐다가 다시 30억이 되는 걸 원하시는지만 30억이 40억 됐다가 30억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5억이나 37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나는 5억을 더 주고 산다. 그러니까 난 손해보니까 지금 사는 거다. 라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5억을 더 주고 사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영끌에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시장은 바로 이렇게 영끌한 사람들의 시체를 밟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40억이 되는 과정에서 40억을 준 사람들이 37억, 5억이 되는 상황에서 이자를 내기 힘들었을 때 한 명, 두 명이 무너지면 그때 35억, 37억을 주고 누군가는 들어와서 이 물건을 캐치해가죠. 그러면 이때 무너진 사람들은 재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40억이었던 물건들이 35억, 37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0억 가는 건 쉽습니다. 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0억에 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제가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책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가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6억에서 7억 정도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6억에서 7억 갔다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예전 가격이 2억, 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2, 3억이 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 3억이 될 때까지 떨어진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대폭락 시대에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그 당시에 분위기였기 때문에 2, 3억대를 기다렸는데요. 서울의 부동산은요. 2, 3억대는 단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고 그나마 4억대까지 떨어지다가 지금은 다시 10몇 억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의 평균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용성의 평균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라든지 노원구의 평균 가격이 있을 겁니다. 전고점의 평균 가격보다 20, 30%가 떨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받쳐주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0, 30% 떨어졌을 때 들어가라고 하는 간단한 패턴으로만 접근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때 사냐면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치고 올라간다 라고 얘기할 때만 사더라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났다 뭐 했다라고 보시는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가 작년 4월에서 7월 8월 때까지였죠. 그러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죠. 승자는요. 작년 9월, 10월, 11월에 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승자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외부의 각종 변수들에 인해서 무너지거나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못 견디고 던지는 물건들을 다시 20, 30% 떨어진 가격으로 산 사람들이 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작년 4월부터 9월까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증거를 내놓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근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간 조금만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 보니까 막 픽픽픽픽 쓰러져가지고 가격이 3번 연속 떨어졌다는 게 현재 어떻게 보면 근거입니다. HI 킴님,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왜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 반대로 질문할까요? 그럼 2, 3년 동안 계속해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때리는데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왜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대출 규제를 때리니까 힘이 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면서 그때는 다르고 이번과 그때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체력이 떨어졌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작년의 모습이 학습됐다면 오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작년의 모습이 학습됐다 하더라도 주택 구매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났나요? 단순히 학습 문제로 그게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몇 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남이라고 하는 곳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강남의 상승이 시장 전체의 상승으로 좀 말도 안 되게 합리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정부가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해왔고 그게 2, 3년 동안 너무 잘 먹혔던 시장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라가는 거를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정부의 규제라든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가격이 주춤하거나
또는 누군가 영끌한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것들을 들어가는 게 투자자로서 가장 해야 될 기본인 것이지, 그것들을 우상향하고 있으니 이제는 다르다라든지 또는 이제 드디어 상승장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가게 객신하는 강남, 주변으로 온기를 퍼질까? 주변으로 온기가 퍼지게 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정부가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대출 규제와 같은 또 다른 추가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퍼진다라고 하면 제 의견을 바꿀 거다. 왜?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보다 주변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가 정설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안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경험한 거를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시장이 불안하거나 위축장이거나 흔들리는 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 시점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극화. 두 번째, 지금은 다르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있었던 시장 상황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 방송을 보면서 오늘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 말이 맞다 틀리다를 확인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상승하는 거는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사면 되냐면은요,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르르 몰려들었을 때는 잠시 멈추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 변수나 기타 변수로 해서 흔들려가지고 잠시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좋은 물건들을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 해보니까 그게 가장 좋고 간단하고 오래가는 투자 방법이더라